여러분 안녕하세요.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3강 HTML 뷰 클래스 컨트롤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HTML 뷰 클래스 컨트롤은 인터넷 웹상 브라우저 형태의 응용 프롬 작성에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HTML 문서를 불러오고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영역에 웹 문서가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기능도 한번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CHTML 뷰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비게이트 함수를 이용한 웹 문서 불러오기, 폴더와 파일 표시, 아래 한글 문서, 엑셀, 그림 파일, 텍스트 등 문서 불러오기 기능에 대해서 아주 막강한 기능이더라고요. HTML 뷰 클래스가. 그 다음에 윈도우 화면 초기 값을 좀 크게 하는 방법, 이거는 그 mainframe.cpp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코드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건가를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 블로그를 HTML 뷰 클래스로다가 불러온 화면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웹 검색, 뒤로 돼 있고, 열기를 누르면 웹 주소 입력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웹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익스플로어 화면이 이제 클라이언트 영역에, 즉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미아 명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 화면이 여기서 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메뉴에서도 뒤로 가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앞으로 가게 하면 앞으로 나타나고, 웹 검색 열기 하면 메뉴로 이렇게 특정한 익스플로어 웹 주소를 열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구현은 간단한데 기능은 막강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MFC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파일 생성 시에 마법사를 이용해 작성하실 때 MFC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는 단일 문서 또는 다중 문서, 여러 문서를 선택해도 관계없겠습니다. 프로젝트 스타일에서 MFC 스탠다드를 선택하시고, 문서 탭 템플릿 속성에서 변경 없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의 주프레임 스타일도 변경 없음, 도킹을 해주시면 좋겠고, 고급 기능에서 액티브 X 컨트롤 옵션만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X 컨트롤은 특별하게 사용할 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클래스는 뷰고, 가장 중요한 기본 클래스가 HTML 뷰 클래스, 약자 HTML 뷰 클래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뷰를 선택을 하고 HTML 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선택하시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솔루션 탐색기에 이렇게 보시면 왕초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왕초보를, 제가 이제 빨리 하는 이유는 며칠 있으면 코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직접 오늘 작성한 것을 바로바로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소스 파일에는 한 5개 정도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툴바도 하게 해서. 소스 파일에는 주로 HTML 뷰.cpp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화면을 더 추가를 해서 웹 주소창을 입력하는 주소창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mainframe.cpp에서 윈도우 화면의 전체 크기 값을 세팅시켜주기 위해서 이 파일을 조금 코드를 손보겠습니다. 한 줄 정도. 중점적으로 저는 MFC _test43 _html 1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즉 작업할 내용은 대부분 뭐 헤더 파일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뜬 view.html1 view.cpp에서 열어가지고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원래 간단합니다. 사실은 열어서 무조건 어디서 입력하면 되냐면 화면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uninitialize update 함수 핸들러 여기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지금 이거 하나만 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제 커미아 명거를 치려고 했는데 내비게이트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서 달랑 이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블로그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트 아마 디폴트 값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면 널값에서 유니코드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내비게이터 2나 1이나 같은 건데 기능은 약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2를 삭제하고 그냥 내비게이트 치고 언더바 소가라 열고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 그 다음에 http 땡땡 하고 웹 주소 naver.com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소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랑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분이면 배우십니다. 그래서 요것만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HTML view 클래스는 원래 그 기능이 막강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익스플로어 화면이 클라이언트 영역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클라이언트 영역에 뜬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HTML 예를 들어서 검색하면 이게 다 뜨게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즉 1초면 한 10초면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주석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다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텍스트 파일 불러오는 방법 내비게이트 언더바 t C 드라이브 템프 방에 있는 루트 표시 원표 두 개 해 주셔야 됩니다. imp 텍스트 파일 불러올 때 그 다음에 폴더와 파일 표시할 때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만 쳐주시고 그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GIF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하나씩 그러면 주석을 해제시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뒤에 거부터 나오실 겁니다. 내비게이트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열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연습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두 번째, 요거를 이제 하나씩 주석처를 맨 끝에 것이 불러와지니까요. GIF를 그대로 써주시고 폴더에 있는 거를 그냥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사과 그림이 GIF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난 것을 아무튼 내비게이션만 써주고 유니코드 형식 언더바 t 유니코드라는 거는 한글 한자도 2바이트, 영어도 2바이트, 뭐 숫자도 2바이트, 일본어도 2바이트, 중국어도 2바이트 유니코드 형식입니다. 그대로 써주고 폴더는 그 백슬래시 2개씩 해주시면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그림도 그대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HTML 그 뷰 클래스는 아주 막강한 기능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디폴트 HTML 링크를 걸으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HTML에서는 href 치는데 여기는 href 대신에 내비게이터만 써주시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석 처리하고 뭐 경로도 한번 어떻게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vc 언더바 테스트 경로 D 드라이브 네,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경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클라이언트 화면에 자, 전부 주석 처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러한 그 웹문서 실행하는 거 아주 명령 간단하니까 요거를
어디서 했느냐?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써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실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리소스 뷰에서 메뉴를 한번 따닥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리소스 뷰에서 메뉴 IDR 메인 프레임 디폴트 값으로 나온 것에서 저처럼 똑같이 여기에 추가로 웹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고 따닥 놓고 치시면 되겠죠? 웹 검색으로 치고 열기도 따닥 져서 열기로 하고 스마트폰 이용 열기로다 입력을 하고 아이디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언더바 웹 언더바 오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도 마찬가지 하고 아이디 언더바 웹 언더바 백으로 BSK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대로 앞으로 하나 더 해주시고 아이디 언더바 웹 언더바 포워드 앞으로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프레임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고요. 두 번째 할 일. 이제 이거 클릭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라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뷰 클래스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면 그 해당되는 함수를 추가할 것입니다.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백, 포워드, 오픈 해당되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가 참 좋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처음에 보시면 이런 데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뷰 클래스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방금 전에 아이디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명령 메시지 가상함수 멤버 변수 메서드가 있는데 그걸로 메서드는 함수를 직접 만들 때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함수가 있고 가상함수는 initialize update 함수 같은 가상함수입니다. 메시지 처리할 때 L 버튼, R 버튼 명령입니다. 명령에 보시면 지금 방금 선언했던 방금 메뉴에서 작성한 명령에 보시면 작성한 아이디 웹백, 아이디 웹 포워드, 아이디 오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걸 딱 해서 따닥 누르십니다. 따닥 눌러서 여기 딱 눌러서 함수를 추가합니다. 명령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명령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DR 백그라운드 명령을 커맨드를 추리하면 함수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이겁니다. 들어오면 그대로 써주십니다. 백이라는 거는 이제 백 함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목록에서 이전 항목으로 이동하는 그대로 써줍니다. 대문자 백 소가락에 소가락 닫고 그 다음에 forward에는 forward 함수를 써주십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이기 때문에 즉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픈 파일에는 웹 오픈에는 이걸 써주시는데 이걸 써주기 전에 어떠한 그 오픈이니까 다이얼로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뉴에 만들기가 참 힘들어서 보니까 이거를 다이얼로그를 하나 더 만듭니다. b.cpp 파일이 선택되어 있나 보고 다이얼로그 만드는 방법 리소스 아무 데서나 또는 다이얼로그에 지금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리소스 다이얼로그를 삽입합니다. 저는 다이얼로그를 삽입을 해서 하나 삽입을 하면 또 불편하니까 삽입을 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다이얼로그가 삽입이 되면 여기에다가 요거 스마트폰 이용자를 다이얼로그를 어쨌거나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서 도구 상자에서 에디트 컨트롤을 넣습니다. 에디트 컨트롤 이렇게 즉 여기에다가 explore 주소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십니다. 뭐 오픈은 확인은 버튼이니까 다이얼로그 삽입을 하면 디폴트로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에디트 컨트롤 가져왔다 치고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이제 변수를 추가하는데 이렇게 보면 변수 추가가 바로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이얼로그에서 추가해서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클래스를 적당히 써주십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클래스 이름을 C
지금부터 다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웹 EB1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웹 1 또는 뭐. 그럼 지가 자동으로 헤더 파일도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추가가 되면 이제 변수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추가 안 되면 그 제어 변수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거기다 이제 그 웹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범죄분 값으로 하고 이름은 m_url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C스트링으로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거기다가 http:/www.naver.com 이렇게 입력하려고 또는 youtube.com을 입력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클래스를 추가한 다음에 변수를 추가하시면 된다. 그러면 저처럼 뭐가 생성이 되느냐면 web.cpp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헤더 파일에 보면 cweb1.헤더 파일, 즉 클래스가 이와 같이 클래스 명으로 cweb.1 웹1 저는 웹1으로 했습니다.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C스트링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성공하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view.cpp에 이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려면 여기에 방금 전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를 여기 보시면 view.header 파일에 그 밑에다가 저처럼 shop include 큰 따옴표 web1 class.header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교 창이 나타나니까요. 요거를 직접 키보드로 추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기 전에 창 사이즈가 지금 저는 굉장히 큰데 창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메인 프레임.pp가 있죠. 메인 프레임에서 창 크기를 초기 값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것도 처음 왕초보님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했는데 혼동이 어디서 하나 혼동이 돼서 다시 찾아보니까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즈 그 처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 크기값 초기값 세팅하는 방법은 cs.cx 든 1920 세미콜론 cs.cy는 1080 즉 이게 이제 0이고 x좌표가 여기 1920 세로가 가로가 x좌표죠. x좌표 1920 픽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세로가 y좌표니까 y좌표는 1080으로 하겠다.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입니다. 자, 컴파일 시켜 보겠습니다. HTML 뷰 클래스는 간단하면서 아주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화면에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1920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제가 한 800, 600 초기 값을 600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즈 처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초기 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야지만이 된다. 아주 중요한 cs.cx 초기 값 세팅하는 방법 1920 1080 이것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어디서 했느냐 메인 프레임.cpp 파일에서 프리크리에이트 윈도우 처리기에서 메인 프레임 클래스죠. 거기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화면 크기 초기 값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간단해서요. 아무튼 view.html에서 기본 클래스를 c-html 뷰를 선택을 하면 되고 방법은 사실은 2초면 됩니다. 1, 2초면. 즉
어디서 하느냐?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서 그냥 내비게이터 써주고 언더바 t하고 URL 주소만 써주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HTML 이렇게 보시면 이 들어왔나만 보시고 뭐 여기서는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부에서 메뉴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열기, 뒤로 가기, 뭐 앞으로 가기 아이디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변수 에디트 컨트롤러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뷰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 만드는 방법은 뭐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다시 설명드린 마법사에서 아주 간단하죠. 명령에서 여기서 클래스 이름이 잘 선택되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로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안 보입니다. 뷰가 선택되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다이얼로그 하나 더 만든 것,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메뉴 만든 것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커맨드로다가 함수를 3개를 다 추가해서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그냥 써주십니다. go back, go forward. 웹 문서는 여기를 아까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오픈이라는 글씨 아이디에는 cweb1 다이얼로그 뭐 다이얼로그를 그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웹1 뷰 클래스의 다이얼로그 DLG 변수명으로 구조체 이름 써주고 만약에 DLG.두 모달이 OK이면 아이디가 OK일 때 내비게이트 DLG.m URL로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게 뭔 얘기냐면 새로 만든 다이얼로그가 있죠. 여기서 OK 이게 이제 아이디가 OK입니다. 여기 따닥 보면 특별한 건 없을 텐데 아이디 OK죠. 그냥 이렇게 아이디 OK 일 때 어디로 가라 내비게이트 주소로 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리프레시가 있고 스톱 명령이 있습니다. 리프레시는 현재 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로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그 링크만 걸으시려면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 클래스에서 CHTML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디에서 uninitialize update 함수에서 내비게이트 써주고 그냥 써주시면 된다. 아래 한글이든지 뭐든지 이와 같이 그림이든지 GIF도 다 HTML 형식에 관계되는 파일들은 모두 불러올 수 있다. 자, 화면을 캡처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화면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써주시면 된다. 내비게이터 해서 네, 한번 실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디폴트로다가 1920, 1080의 화면이 나타나고 웹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커미와 명구를 치면 뭐 화면이 나타날 것이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웹 검색에서 뭐 뒤로 가기 이렇게 하면 나타나고 또 뭐 앞으로 가기 하면 나타나고 열기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네, 이번 시간에는 HTML 뷰 클래스 아주 그 기능이 막강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막강한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드도 한 줄이면 되는 HTML 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소스도 커미와 명구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코딩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